나는 솔로 3부의 시작입니다. 정숙님과 영수님 이 두 사람의 데이트. 나이트 입장 장면 볼 차례가 됐죠. 솔로 나라가 아니어도 나가서 나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이런 사람들보다 이게 내 인생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치열하게 움직일 것 같죠. 그게 아무래도 이제 도신기수에서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현숙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애 셋 키우면서 지금 거의 뭐 10년을 다른 이성을 만나는 그런 시도를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뭐 순자님처럼 애를 키우면서도 외부 활동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현숙님, 영숙님, 영자님 이런 분은 아마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을 거라고요. 영시, 광수, 경수, 영숙, 영자, 옥순, 현숙, 정인님도 그렇겠죠? 8명이면 지금 절반 이상인데, 이 낯솔 다른 시즌에서 분들은 당장 한 달 전까지 연애하다가 깨지고 나온 분도 있어요. 이번 사기에도 계시고, 저는 연애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분들은 어때요? 연애를 뭐 10년을 못한 분도 있고, 나는 이제 끝이다, 내 삶에서 나는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사랑? 너무 두렵고 상처돼. 다시 시작해서 막 그 소송이나 괴로운 시간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 누군가랑 맞춰가는 그 시간 너무 괴로워, 무서워. 이런 생각 속에서 살다가 그래도 어쩌면 다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이 있지만 누르고 이게 누르면 어때? 커져. 누르고 나는 만날 수 없어. 그래도 난 좀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외로운데? 이런 막 누르다가 왜 눌러야 돼? 사람 잘못 만나면 내 애들에게 피해가 되는 진짜 논팽이 같은 뭐 남자든 여자든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조심스럽잖아. 내가 혼자가 아니니까. 상대에게도 어떤 역할을 내가 또 부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 그게 뭐 전 배우자랑 또 겹쳐 보이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도 생기고, 결혼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다시 돌리고 싶다라는 욕구와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두려움, 양가 감정이 다 존재할 거고, 굉장히 성벽을 크게 세우고 살다가 지금 솔로 나라에 오니까 이걸 한 번에 확 허무니까 댐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댐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겠죠. 지금 이성 탈출 넘버원이야 지금. 현숙님이 특히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너무 신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영수님 같은 경우야 워낙 이성적인 사람이니까 원래 스타일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숙님 그런 면이 굉장히 심하고, 다른 분들 영자님, 영숙님도 마찬가지일 거야. 정숙님도 아이는 없지만 아마 자기 본업에서, 원래 우리가 본업에서는 카리스마 있는 페르소나를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그 페르소나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물론 뭐 술 기운도 있었고, 이래서 술은 조심해야 됩니다. 소시적에 술 마시자 막 해서 막 친구랑 친구의 친구들 불러가지고 마시고 다음날 오후쯤 일어났는데 문자 와 있잖아. 왜 안 오세요? 어제 약속을 잡았어. 어제 같이 술 마시고 처음 본 친구의 친구인 이성하고 우리 내일 그러면 영화나 볼까요? 막 둘이서 막 데이트 약속을 잡았어. 누구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혹시 성함이, 상대를 막 나가서 기다리고 있고. 다들 경험해봤잖아. 그거는 20대 때 일이고, 정숙님이 그때 그냥 술을 리미트를 해제한 것 때문에 누구보다 부끄러울 사람은 정숙님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이 장면을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218화, 어제 우리가 일부에서 봤던 그런 장면들이죠. 영수님 쇼핑카트 채우기 미션, 우리 셋이 맞는다. 영수님의 성향 쭉 봤었죠? 타인에 대해서 이해가 없거나 너무 위에서 시선으로 보면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5명이서 스타트업을 꾸려서 가면 얘네들의 속속들이 사정을 다 알거든요. 그 안에서 팀이 구성되고 한 10명이 넘어가면 이제부터는 속속들이 모르기 시작해요. 100명이 넘어가면 이름까지는 알지만 진짜 얘가 긴가민가 정확히 모르는 게 이제 생겨나거든요. 정말 눈높이가 달라지지.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져요. 직원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감각이 무뎌져. 왜냐면 내 주변에는 소위 뭐 임원들이나 창립 멤버들이 주변에서 눈과 귀를 대신하고 있거든요. 신입들 모아가지고 신입도까지 같이 있으니까 좋구만. 그래서 신입들 네 하면 좋아하는 줄 알아, 진짜로. 물론 그 안에서 이렇게 통찰도 있고 사람을 꿰뚫는 그런 힘도 당연히 있지만, 좋은 면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사람들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 좋겠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들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이걸 내가 왜 말하냐면, 영수님이 본인은 차분하고 섬세하지 않고 빨리빨리라고 했잖아요. 보완해줄 수 있는 티키타카가 맞는 느낌이라 좋다고 하잖아요. 뒤에서 누구 만나? 정숙님 만나요. 성격을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하면서 가장 성격이 급한 사람을 지금 어떻게 보면 급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게 뭐 술의 영향이긴 하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게 되죠. 영수님을 맞출 수 있는 여자분 많습니다. 없지 않다. 영수님이 가진 이런 능력, 오히려 영수님은 너무나 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터치 안 하고 밖에서 이 사람이 일하는 거 대단히 일할 수 있고, 갔다 왔을 때는 아버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딱 하면 할 수 있지.
사치실하고 달에 100만 원 쓰는 사람이 남의 자식 키우는데 돈 쓸 수 있을까요? 내 자식 키우는 것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눈치 봐가면서 써야죠. 달에 100만 원을 쓴다는 건 달에 100만 원을 준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달에 100만 원 쓴다는 거는 조금 자기소개하면서 과장이 있긴 한데 그거는 뒤에서 다시 보겠지만 실제로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닐 거야. 왜냐면 법인카드가 있으니까. 아내가 돈을 쓴다고 한다면 눈치가 보이긴 하겠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금 영수가 막 사람들 사이에서 막 고기 굽고 고기 자르고 이러니까 아, 이 사람은 진짜 리더십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정숙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숙님 눈에는 영수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여기서 리더십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겠지. 정숙님은 아, 위에 막 고기장 만들고 이런다고. 아, 빨리 모여서 빨리 고기 먹고 건배해야지. 들 하는 거야. 왜냐면 정숙님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나 봐. 실제로 어렸을 때는 어때요? 집에서는 식탁에 음식이 다 차려지는 줄 알았어. 빨래는 자동적으로 빨라지는 줄 알았어. 집은 그냥 자동적으로 다 치워지는 줄 알았지. 그거 누가 해? 그거 다 엄마가 하고 아빠가 하고 그러지. 어렸을 땐 몰라요. 안 해봤을 땐 몰라. 고기장? 아, 뭐 그런 거야. 빨리빨리 모여갖고 우리 건배하고 놀아야지. 다 그냥 나오는 줄 알았지. 휴지는 안 떨어지고 샴푸도 그냥 항상 채워져 있는 줄 알았지. 알지 못했죠. 안 보이는 거야 지금. 본방 전에 모일 생각, 아 빨리 만나서 건배할 생각. 정숙님 눈에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죠. 우리 정숙님이 어떤 전문직이셔가지고 살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경험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만에 사람들 만나서 빨리 건배하고 그냥 빨리 놀고 싶은 막 그런 마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영수님하고 너무 비슷한 거 아니에요? 둘이서 만나면 불꽃은 튀겠지만 불꽃이 꺼지는 속도도 너무 빨라버리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군요. 정말 난 빨리 건배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정숙님 너무 맞아. 아 빨리 건배하지 뭐 하는 거야. 이게 부부간에도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같이 부부가 애를 데리고 소풍을 나가기로 했어. 남편이 우리 9시에 나가자. 9시가 됐는데 애가 잠깐만 엄마 나 오줌 마려. 그랬고 애가 오줌 싸우고 다시 한이라고 시간이 한 9시 5분이야. 아 멋들하고 안 나. 문 열어놓고 막 기다려. 여름이라 막 모기 들어가는데 문 열어놓고 막 기다리고 있어. 화는 한숨을 쉬면서 문 열어놓고 그러다가 나 차에 가 있을게. 차에 가서 기다려. 벌써부터 이제 그러면 서로 싸움이 나지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건배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안 보이는 게 많아. 특히나 애 키우면 많고 살림하면 많고 뭐가 많아. 해야 될 게 많아. 고기장도 만들어 가야 되고 실은 저거 그릴도 원래 닦고 해야 돼. 빨리 다 와서 건배했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사장님은 직원들이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응? 그냥 시키면 바로바로 다 나오는 줄 알죠. 그거 하려고 지금 막 직원들 밤새고 막 이러는데 지금 사장님 지금 빨리 와서 건배하지 뭐하냐고. 아니 지금 팀장이 시킨 일 야근하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와서 건배하고 회식하고 끝나고 다시 회사 가서 일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냥 회식 안 하면 안 돼요? 회식 안 가면 안 돼요? 그렇게 말 못하지. 아유 항상 베풀어 주시는 사장님께 감사합니다. 사장님 건강을 위해서 건배 이렇게 하고 속으로 족같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빨리 다 와서 건배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고기 다 구웠는데 뭐가 필요해? 다 사왔는데 그냥 가서 떠오면 되는 거 아니야. 뭐들 하는 거야? 왜들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나 장 보는데 뭐 10분이면 다 보고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급한 성격에 아이를 안 키워봤는데 아이가 있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았을 때 같이 외부 활동을 한다거나 이럴 때 트러블이 생기기가 굉장히 쉽죠. 영수님의 이런 급한 성격을 제각제각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라리 영숙님이면 할 말을 하니까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충돌해. 지금 벌써 충돌 여러 번 했거든. 영수님하고 영숙님하고 충돌 많이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기 주장 있는 사람은 또 못 만나. 자기 주장이 없으면 알았어 나갈게 하고 부랴부랴 해야 돼. 물론 영수님은 일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우아하게 아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꿈꿀 수 있겠지. 그게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도와주시는 분을 쓴다고 해도 그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거 아니거든. 영수님이 도우미 분을 쓸까 생각하면 안 쓸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혼자 살 때 안 썼는데 아니 나 혼자 살면서도 살림할 때 100만 원이면 되는 거를 네가 있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데 심지어 일하는 사람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저 성격에 맞추려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나 신경을 들 쓰거나 지금 뭐 건배 생각에 가득 차 있고요. 고기장 만드신 분들도 내려왔군요. 다 와서 건배하자 건배 이러면서 건배 하나에 꽂히면 건배를 해야 돼. 내가 건배에 꽂혔을 때 건배를 안 하는 미래는 없어. 내가 캐리어를 가서 받아오는 미래를 내가 상상했을 때 그게 없는 미래는 없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좋게 말하면 열정적인 사람이지. 내가 그린 그림이 미래에 구현돼야 돼.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요. 이거는 일을 잘하는 일 중심의 사람은 보통 이러긴 해요. 생각은 저거를 입 밖으로 계속 내는 게 문제인 거지. 생각은 계속 그 생각을 해. 저게 이제 건배 같은 저런 사소한 거를 계속 생각하진 않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머릿속으로는 그거를 완전히 내려놓진 않아요.
계속해서 그거를 곱씹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아이디어를 또 다시 계속 돌려보면서 또 나오고 이렇긴 해요. 보통 모든 사업가들이 보통 그런 과정을 거치기는 해. 영수님처럼 이런 거를 주변에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선택지를 좁히고 이런 거는 조금 과하지. 잔 좀 채워주시고, 잔 따르면 제가 건배사 할까요? 이런 영수님이 이제 10년 후에 건배사를 안 할까? 생각하면 건배사 하실 거잖아요. 지금도 건배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10년 후에 영수님은 정말 고리타분한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겠죠.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건배사 물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만나면 뭐 건배사 하시는 분들 많죠. 건배사가 예전만큼 그렇진 않단 말이지. 여기서 현숙님도 오랜만에 지금 신나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영수가 우리 방송하기 전날 전원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막 하면서 이거는 다 모여야 되는 좀 강압적인 리더십이지. 영수님의 이런 말, 정숙님 혼자 오케이. 벌써요 성급한 두 사람이야. 누구보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환경이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잖아요. 정숙님은 여기 오면서 상철님 차에서 신혼여행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혼을 한 건 맞으니까 이혼한 후로 연애는 안 해봤냐요? 이런 거는 하다 보면 물어볼 수 있다고 쳐요. 아직 뭐 그런 물어본 사람 없지만 당연히 신혼여행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5박 6일 갔다 왔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상철이나 신혼여행 어디로 갔다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정숙님이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본인이랑 똑같은 직업군의 사람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뭐 동네 사람들 모여서 뭐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뭐 그나마 그렇다고 쳐요. 전국 각지에서 어떤 환경에 처한 사람일 줄 알고 가난해서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물어보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아. 근데 아무튼 그 정도로 성급하단 말이야. 경솔하단 말이지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당연히 그냥 내가 모일 수 있으니까 다 그냥 모이라는 거야.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다 모여라.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모여. 정숙은 혼자 오케이. 내가 갈 수 있으니까. 또 누구 한 명이 저렇게 밀어붙이면 뭐 안 올 사람 안 오더라도 모임이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세상에는 이제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 모이는 거 좀 부담스럽고 다 같이 모여 막 이러면 가려다가도 가기 싫어지고 이런단 말이지. 내양반골이 있단 말이야.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게 N극과 S극 마냥 멀리서도 끌어당기는, 두 사람 다 애가 없고 경솔한 뭐 성급한 영수 표현대로 빠른 사람들이니까 벌써부터 끌어당기는인데, 영수는 지금 본인을 보완해줄 사람 만나고 싶다면서요. 영수는 보완이 안 돼요. 남이 옆에서 보완해주려고 해도 안 들어. 장 볼 때 안 듣잖아요. 본인이 쓸어 담잖아. 본인이 머릿속으로 100만 원 계산하잖아요. 옆에서 다른 사람 도움을 받지를 못해요. 이런 게 사소하지만 서로를 끌어당기는, 정숙님에게는 영수가 좀 아쉬움으로 남아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 금반지를 줬고 나도 이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랬으면 서로 커플인데, 이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더 영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지. 내가 영수였으면 어땠을까? 영수한테 내가 너도 선택하려고 했는데 라는 거를 계속 전달하고 싶겠죠. 지금 이런 식으로 오케이라는 걸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귀었다 헤어져도 무조건 나오기. 그래야 돼. 기수는 전혀 나와야 돼. 지금 이 두 사람 때문에 안 나올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나올래다가도 이 두 분 때문에 나오는 것을 힘들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텐션이 이제 워낙 높으시니까 나왔다가 또 정숙님 오열할까봐 걱정되고, 또 영수님이 자꾸 건배사 시키니까 분되고, 이래서 이런 거 없었으면 그냥 겸사겸사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데, 또 정숙 씨 오열하면 어떡하지? 물론 뭐 또 하진 않으시겠지만, 근데 오열을 본 두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물론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딱 한 게 우연히 그냥 카메라 잡힌 걸 수도 있겠지만, 본 사람 입장에서는 오열하면 어떡하지? 좀 부담되는데 하고 안 와. 건배사 또 계속 또 시키는 거 아니야? 건배사가 부담되는데 하고 안 오고. 지금 두 사람 때문에 모임이 못 나오실 분들이 더 생기지 않겠나.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훌륭한 리더일 수 있겠지만 불참사유, 우열회피. 영수는 지금 정숙이 호응을 해주잖아요. 기본적으로 권력 가지는 사람들은 아부를 좀 당연하게 생각해요. 장복이 영수님은 되게 뿌듯했을 거야. 진짜 우리 잘 맞지? 하면서 막 100만 원 거의 맞았고 지금 제작진에게 나머지도 다 내게 했으니까 영수는 완전히 승리감을 느꼈을 거야. 진짜 잘했지? 어때? 나의 리더십을 봤어? 이렇게 순식간에 끝났지? 대단하지? 남들이 막 몇 시간 걸릴 거 나는 한 방에 끝냈어. 실은 굉장히 뿌듯했을 거야.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우리 돌싱이잖아. 다들 정이 있잖아. 다 나와 이러는데, 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 거는 너무 폭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가족 아니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집단적인 활동을 하게 만드는 진짜 구시대적 발상인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좀 싫어요. 이것도 물론 그냥 성향 차이일 수도 있겠죠. 나는 뭔가 이렇게 집단으로 뭘 시키고 이런 거를 저는 굉장히 극혐하거든요. 내가 너무 주관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필요하기도 해요. 조직에서는 저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해. 그 조직을 결속시키는 또 힘이 될 수도 있고 끌고 나가는 힘이 되기도 하고, 잘 맞는 곳에서 발휘되면 충분히 좋을 수 있죠.
영수님의 이거는 허세랑은 좀 달라요. 이게 사람이 무뎌져. 그 아부에 무뎌져. 실험으로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감 혹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읽는 그런 부분이 어떤 이성적인 부분은 날카로워지는데 감정을 읽는 능력은 떨어진대요. 이 사람이 권력을 더 올라갈수록 실제로 연구에서 있어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아부를 하기 때문에 아부하지 않는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야. 위증이라고 하거든요. 옆에서 쓴소리 해주는 사람을 옆에 두는 리더가 진짜 귀한 거예요. 왜냐면 쓴소리 하는 사람을 못 견뎌. 쓴소리를 안 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고 목적 지향적인 사람 같은 그게 같은 얘기야. 왜냐면 목적 지향적이니까 이 목적에 맞게 네 안에서도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훌륭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사람들 내가 직원보다 더 잘하는데 직원이 나한테 쓴소리 하는 게 안 먹히는 거예요. 아부가 아부인지 모르고 진짜 자기에 대한 추앙이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를 하면 뭣도 모르는 애가 겁먹들어가지고 저렇게 아는 척한다고 건방지다고 생각해. 지금 여기에서도 영수님이 또 머리가 나쁜 사람이냐? 아니죠. 다 알아. 누가 나한테 호응하고 있는지 다 알아. 영숙 씨는 진작 지켰어. 내가 하는 일에 토달지 않고 내가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수행 방법을 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찾아와야지 리스크를 가지고 오고 아니면 이건 못하는 이유를 가지고 오는 그런 직원은 리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쓴소리를 듣지만 보통 자수성가한 리더들 입장에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리더 입장에서는 직원들은 안 해보고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귀찮아서 못한다부터 해. 그렇게 생각해. 아니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는 걸 이거를 아이디어를 내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거기서 방법을 찾아와야지. 맨날 못한다 틈만 나면 루팡짓이나 하고 그냥 어쨌건 일이 없어도 만들어서 시켜야 되고 방법을 찾도록 해야 돼서 얘네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물론 그 말도 이해는 해. 그 말도 맞거든. 왜냐면 그게 어떻게 보면 직원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 주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이게 안 되면 무너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막 그 안 했던 방식도 생각하고 막 해야 돼. 직원들은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또 리더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하는 쓴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네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질 거야? 책임 못 져요. 리더는 밑에 직원들이 하는 말은 귀등으로 듣고 다른 옆에서 뭐 컨설턴트나 다른 리더가 하는 말을 새겨 듣는 거예요. 그게 또 리더의 관점이지. 그걸 방법을 네가 찾아야지. 못한다 하면 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양쪽 관점을 다 알고 보면 보이는 것들이 좀 더 있긴 하죠. 정숙님은 이제 영수님하고 성향이 일치해. 저 다 같이 노는 거 좋아해요. 일단 아이가 없으니까 이런 거를 좋아할 수 있는 환경이죠. 충분히. 지금 보면 다 같이 노는 거를 좋아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나머지 분들은. 순자님은 할 수 있겠지. 순자님은 뭐 평일에는 와서 얼마든지 놀 수 있는 상황일 테니까. 다른 분들은 모임 와서 이렇게 다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이랑 노는 것을 더 선호하거나 아이랑 놀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자기 상황을 우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의외로 조용할 줄 알았는데 리드하는 스타일. 그런 부분도 좀 좋아요. 리드하고 그런 부분. 정숙님은 밖에서는 굉장히 센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여기선 오히려 리드 당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가 또 있었나 보죠. 저를 휘어잡는 사람을 좋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 영수는 휘어잡을 순 있겠지만 정숙님이 휘어잡힐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영수님이 휘어잡는 방식은 굶겨 죽이지 않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돈을 벌겠다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단 말이죠. 정서적으로 뭔가 상대를 이해하고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면 정숙님이 기대하는 그런 휘어잡는 느낌의 사람은 아닌데 그 뒤로도 여기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자리를 주도해 가고 있죠. 음식도 리필하고 주제 선정까지 고기도 구워서 갖다 주고 이 안에서 많이 어필을 했어요. 정숙님이 휘어잡히고 싶다라는 거는 존경심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다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딱 뭘 해주길 바라는 내가 의지하고 있으면 딱딱딱 해주는 그런 느낌에 좀 휘어잡힌다는 것 같아. 지복행에서의 뭐 턱식님의 모습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공용거실로 자리를 옮기고요. 영수님은 공용거실에서 또 정숙님을 마주치는군요. 한 잔을 권하고 있고요. 한 잔 해야죠. 우리 같이 한 잔하면 모일 것 같은데 한 잔 할까요? 일단 둘이 앉아서 한 잔 하자고. 다른 사람들 뭐 하나둘씩 모일 거라고 하고 요즘 술이 약해져서 제안 걸었어요. 정숙님이 이때도 이미 약간 취하신 건지 뭔가 이 쓰는 단어들이 좀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 리미티드 걸었어요가 맞나? 리미트 아니야? 내가 영어가 짧아서 그런가? 제안을 거셨대요. 소주 10잔. 영수는 보면 리더십이 있지만 약자나 소외된 사람을 배려하진 않아요. 물론 뭐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럴 것들을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수 있겠죠. 잘하는 직원들 데리고 으쌰으쌰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하지 못하는 직원 챙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기는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가족 안에서 그렇게 일어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이 사람의 약한 부분을 고려해주지 않아. 이 사람이 지금 술에 약해져서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건 됐어. 내가 일단 술 마시는 게 중요하고 나랑 같이 술 마셔주는 게 중요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 그거는 뭐 괜찮아. 나는 괜찮아 하니까. 영수님 관점에서. 여기서 정숙님이 요즘 술에 약해져서 제안을 걸었다고 해도 영수님은 뭐 그건 알겠고 일단 마셔. 아무래도 이제 목적을 쫙 보고 달리는 그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넓을 순 없죠, 시야가. 현재 남은 주량은 소주 5잔. 5잔 마셨단 말이죠. 너무 미소가 예쁘셔서 뭐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뭐 칭찬을 하고 또 시작을 하니까 정숙님 기분이 좋아지셨어. 일단 마셔요. 저런 칭찬도 굉장히 빠르죠. 정숙님도 나는 실은 첫인상 선택을 상철님하고 영숙님하고 엄청 고민했다. 그래서 속으로 지금 아쉽지. 나한테 금반지를 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상철한테 간 게 왜냐면 상철은 나를 선택 안 했거든요. 정숙은 한편으로는 사랑받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요. 상처가 크고 누구나 다 그런 면이 있겠지만 여기 지금 불판 딱 2개 놓으니까 같이 다들 치우고 이래야 되는 상황에서 영수님은 내가 고기 구웠으니까 뭐 치우는 건 니들이 치워라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치울 수도 있을 텐데 영수님은 고기 구웠고 건배하고 와서 또 술 마시고 그 디테일을 모르니까 고기장 빨리 만들고 와야지 뭐 하는 거야. 빨리빨리 하고 금방 치우지 빨리빨리 하고 와. 이 두 사람만 지금 치우는데 동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들 치우고 있겠네. 광수 씨도 여기 서 있다가 빠진 게 옮기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두 분이 잘 어울리는군요. 두 분이 잘 어울리는 거랑 두 분이 서로 선택한다는 거는 또 다른 얘기니까. 두 사람에서 사실 무차별한데 누굴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숙님이 이런 문장 구사력으로 전문직이라는 게 좀 신선하네요. 소문으로는 회계사라고 하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이제 숫자를 많이 상대하시다 보니까 아라비아 숫자에 익숙하신가 봐요. 차라리 또이또이다 했으면은 맞지. 무차별은 무차별 난사 뭐 이럴 때나 쓰는 문장이긴 한데 회계학 경제학 공부를 많이 한 거랑 무차별하다는 표현에 익숙한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표현에 익숙한 거랑 표현을 적절한 데 쓰는 거랑은 다른데 익숙한 표현이라고 하면은 적절한 데다 써야 되는 거고 익숙하다고 해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 쓰는 건 그건 익숙하지 않을 때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상철님 눈을 좀 더 마주쳐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해줄 것 같은 느낌, 나를 보면서 웃어줬던 그 느낌, 나를 선택 안 했어. 그 짧은 과정에서 배신감을 느꼈지. 영수는 나를 선택해줬어. 그 앞에서 사람들도 막 챙겨줬어. 그러니까 나를 챙겨주고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홀랑 성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정숙님이 사람을 꼭 검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후회할 수 있는 성급한 선택을 하기 너무 좋은 상태야 지금. 정숙님이 진짜 많이 외롭고 상처도 큰 사람 같아 보이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나 좋다는 사람이 술을 권하니까 거절을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인상인데요 뭐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또 이해해주는 정숙님 눈에 비치는 영수는 세상 어른스럽고 리더십 있고 자상하고 어떤 허물도 다 덮어줄 것 같은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은 그런 환상으로 지금 영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숙님은 지금 처음 봤지만 처음 본 영수는 자기가 캐리어를 끌어준 사람이 있음에도 나한테 금반지를 껴주고 사람들과 막 건배를 하자. 우리 끝나고도 만나자. 다 같이 모이자 하면서 이 모임을 주도하는 리더 나랑 단둘이서 이렇게 해서 뭐 다 이해해준 첫인상인데요. 뭐 세상 가냐. 감정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무정하게 말을 하는 거야. 무던하게 말을 하는 사람으로 정숙님은 오해하고 있는데 실은 무정한 사람이죠. 무정하기 때문에 영수님은 더 능력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거를 이 사람이 그냥 무던하고 다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이구나. 지금 정숙님은 벌써 환상이 커지기 시작해버렸죠. 뭔가 변명 아니자면 변명인데 무차별했고 정말 무차별했고 지금 무차별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고 한 끗 차이로 어긋난 것 같다. 정말 그 한 끗 차이로 단어 활용이 조금 한 끗 차이로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솔로 나라인데 뭐 나중에 되면은 같이 얘기 나눠요.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영수님은 지금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데 정숙님에게 이게 굉장히 해방감을 주고 진짜 이렇게 어른스러운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내가 뭘 해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한테 금반지를 주면서 내 곁에 머물러 줄 것 같은 이런 사람 그래 맞아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 내 어떤 감정 기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고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 말고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나를 눈치 줬던 그런 사람들 말고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리더십이 있고 이런 사람을 나는 만나고 싶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심지어 이제 술까지 들어가니까 술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영수님에게 환상이 퍼져버리지. 다른 분들도 좀 치우고 들어오셨군요. 식탁에 뭐가 좀 올려지고 한 걸 보니까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에게 무정한 것과 리더와는 별개지. 리더도 아닌데 가족에게 무정한 사람이 있고 리더인데 가족에게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 있죠. 리더 역할에 충실해서 가정 안에서도 그 역할을 못 버리는 사람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게 지금 영수님의 케이스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영수 선생님 정말 너무 힘들게 하시네 이러면서 정숙님이 술을 슬슬 한계에 도달하는 만큼 드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하시네 이러면서 계속 빈잔을 채워주거든요. 채워주는 게 나빠? 아니면 그렇게 계속 채워주는 대로 마시는 게 나빠? 이거는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저거를 막 계속 주시네 하면서 계속 먹는 것도 그것도 본인 선택이에요. 당장 옥수님만 다른 거 주스 마시는 것 같구만. 다 자기 선택이야 실은. 정숙님도 영수님을 탓할 수는 없기는 해요. 본인이 10잔 제한을 건 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다른 걸 계속 마시니까 그렇지. 그만 주세요 해도 되고 따라주려고 저 남았어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우 계속 주시네 하면서 계속 마시니까 계속 주지. 또 영수님이 진짜로 정숙님을 배려하는 사람이었거나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심 있는 리더였다면 정숙 이제 그 정도 마셔요. 지금 10잔 된 것 같아. 오늘 이거 막잔하고 이후로는 뭐 물 마셔요.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영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뜻에 맞는 사람을 끌고 가는, 나를 이렇게 좀 추앙해주는 사람 데리고 가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그림을 구현하는 사람이지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가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위아더 월드 영철은 전체 다 같이 놀아야 재밌잖아요. 누구 하나 구석에서 막 뽕하고 있으면 파티가 재미없잖아.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와서 재미없는 것처럼 파티의 영철은 그 파티의 개념으로 다들 신나길 바래서 끌어오지. 이장 영식은 뭐 소외된 사람들 이렇게 동네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구석구석 살피는 거고. 이번에 영수님은 내가 구현한 그림을 완수시키는 거, 이게 중요해. 이 사람하고 같이 술 마시는 거, 내가 술 마실게 너도 마셔. 재밌네. 영수는 분명히 10잔 얘기를 했는데도 채워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지. 정숙이 했던 말을 잊고 있거나 신경 쓰지 않았거나 지금 굉장히 의지할 만한 어른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는 술 기운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걸 차분히 생각해봐.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맞아? 나를 생각하지 않거나 까먹었거나 애초에 신경 쓰지 않았거나도 있겠네. 결국 뭐 다 하나로 묶이죠. 영수님의 도움으로 정숙님은 술을 아주 맛있게 드시게 되었고요. 텐션이 그 결과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숙님을 마음에 두었던 분들은 점점 정숙님을 안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정숙님은 남PD님 저 너무 많이 마셔요 이러면서 막 제작진한테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는 이런 장난을 치거든요. 정숙님도 되게 거절 못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저기서 저 여기까지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제작진한테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말리면 되는데 본인이 못하니까 저런 걸 통해서 그래요? 그만 드릴까요? 알았어요. 그만 드릴게요. 이거를 기대하는 건데 그냥 말하면 되거든요. 거절을 되게 못하나 봐, 정숙님도. 보통 항상 보면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동 공격이 터져 나오면서 아니면 눌렀던 거절을 했어야 되는 그런 울분이 터져 나오면서 빌런처럼 되거나 갈등이 막 빚어지는 상황들이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정숙님도 혹시라도 그러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저렇게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빌런이 되어왔거든. 본인이 계속 마셨기 때문에 영수님을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숙님이 마신 걸 뭐 어떡하겠어.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본인이 원하는 마음도 컸다고 봐야죠. 상철님은 뭐 하는 거야? 저게 아니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왜 뭘 남PD님하고 무전 연락을 하든 그런 장난을 쳐. 저것도 그냥 돌려서 거절하는 건데 오빠 경상도 아니지 하면서 취했어 지금. 이거를 주변에서 본 사람들은 일단 나를 호응해주고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는 영수를 제외하고 정숙을 마음에 두는 사람들은 일단 정숙 씨를 제외할 가능성이 높죠. 상철, 영호, 영식 이 근처에서 이거를 직관한 사람들은 일단 정숙 씨는 좀 제외하고 다른 사람 봐야겠다. 상대적으로 정숙 씨와 옥순 씨가 대비되면서 옥순에 대한 인기가 이런 대비 효과로도 더 올랐을 수 있겠다. 지금 정숙님은 결국 옥순 좋은 일만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사는 진짜 천년의 사랑을 쉽게 만들죠. 이런 상황을 누가 가장 후회하겠어요. 누가 가장 부끄러워하겠어. 정숙님이죠. 정숙님이 가장 안타까울 겁니다. 오빠 경상도 아니지 내가 왜 오빠예요? 야 너 의사냐? 정숙님은 그 말을 왜 했을까? 영호가 차분해서 했을까? 물론 선을 넘었는데 술 취해서 잘했다 그 뜻은 아닌데 이게 정숙님의 본 모습은 아니니까 의사를 바래서 나왔을 수도 있고. 영호님이 구조장비 납품업체 사장님이시잖아요. 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했나? 아무튼 그 뭐 맥락이 있겠죠. 너 의외다? 아니 뭐 의사라고 안 했는데 뭘 의외예요? 왜 이렇게 판단했어? 술 취했는데 뭐 저기서 뭐 논리가 있겠어요? 이 상황에서도 옥순 씨는 영호 씨의 반응을 보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영호 씨가 차분하게 술 취한 사람의 어떤 주정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대처하고 이런 모습들이 다른 여자 출연자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실은 사람의 시야는 생각보다 넓고 또 넓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또 다 보고 있어. 여기서 뭐 수박을 갖다 주는 영숙이나 이런 분들 예를 들어서 영수는 신경 안 써. 그래 잘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더 메리트를 두지 않아.
일단 나에게 추앙해주는 게 중요해. 내 의견에 동조하는 게 중요해. 영수 같은 사람은. 옥수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온화한 사람인가, 내 아이와 함께 가족이 될 만한 사람인가를 아마 다 보고 있을 거야. 광수도 영숙 씨가 그렇게 가지고 오는 거, 물론 광수 씨가 영숙 씨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일단 다 시야가 넓게 보고 있지. 영우님이 술도 한잔 해서 볼은 발그레한데 대처가 그렇게 무례하지 않았거든요. 무례를 무례로 받지 않았어. 여기서 옥수님은 뭐에 대해서 엄지척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지척. 야 건축이네, 야 공대네. 살다 여기서 야 소리를 들을 줄 몰랐어요. 이게 무차별이지. 이게 진정한 무차별이죠. 정숙님은 무차별했네. 주변에 지금 무차별 폭격을 하고 있네요. 정숙의 말은 무차별적으로 모두를 향하고 있네요. 20년 친구였는데 그런 애가 너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나이가 중요한 사회인데 어떨 줄 알고 너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옥수님도 나도 너 됐어. 입만 하면 되겠다. 영훈님하고 옥수님의 시선, 아이 컨택이나 대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첫인상을 보고 밝을 것 같다는 느낌에 정숙님을 선택하긴 했는데 옥순과 정숙에 대한 호감도가 별 차이 없이 비슷하던 와중에 야 이게 비슷했다면 이 술자리에서 이 두 사람을 보고 있는 영우 시야에는 영우님의 조상이 너 정숙에게 금반지 줬냐? 야 영우 너 진짜 내 자손들이 이렇게 너를 잘못 키웠냐? 자 기다려봐 임마. 딱 세팅해줄게. 옥수님하고 정숙님 딱 앞에 서고 다시 봐. 다 눈 뜨고 봐. 어떤지. 봐. 지금 딱 세팅해 주신 거야. 그래서 영우님이 아유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정숙님도 멋지고 좋은 분이고 전문직이고 그렇던데 영우님하고 잘 안 맞는다는 얘기지 뭐 정숙님이 나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영우야 너에게 맞지 않아. 자 눈을 뜨고 보렴. 영우여 눈을 뜨세요. 그렇게 이제 영우님에게 눈을 띄워주고 바로 이렇게 붙여놓고 비교하면 비교가 되니까 자 누가 너한테 맞겠니? 이렇게 금반지? 괜찮아. 그건 네가 이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질 매몰에 비하면 이건 매몰 비용도 아니야. 너 진짜 매몰되고 싶어? 그 금반지 하나의 매몰 비용에 너 아까워하지 마. 진짜 너 그러다 매몰돼? 네가 남을 구조할 때야 지금? 너 그러다 네가 구조가 필요한 사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영훈님은 옥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군요. 오늘 정숙님이 술자리에서 텐션 높아지는 걸 보니 나중에 이 텐션을 감당할 수 있을까? 텐션 이런 표현으로 거절하는 경우가 참 많아. 보통 뭐 좀 오바한다. 그런 것들을 또 그냥 다 저랑은 텐션이 안 맞아서요. 아재 개그를 많이 쳐도 저랑은 텐션이 안 맞아서요. 저게 요즘에 관용구처럼 쓰이는 것 같아. 결이 맞지 않았어요. 그 표현도 참 많이 쓰고. 영훈님은 평소 음덕을 많이 쌓으신 부모님 덕에 좋은 기회를 얻었고요. 정숙의 텐션에 멀어져가는 영우와 달리 반대로 푹 빠져가는 한 남자. 그게 영수. 영수는 어떤 사람을 원해요? 자기 말 잘 들어주는. 예를 들어서 저 앞에서 영숙 씨였다면 만약 영숙 씨가 술을 잘 마셔도 영수 씨 그만 따라요. 아까 나 10잔이라고 했는데 못 들었어요? 그만 따라요. 딱 하면 거절했겠지. 그러면 영수는 어때? 두고 보자. 두고 봐. 물론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사장님 저 술 못 마시는데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이뻐 보이는 거지. 이것이 권력의 맛 아닙니까? 지금 정숙 씨 매력에 헤어나지를 못하겠어 이러면서 막 계속 그 칭찬을 한단 말이죠. 정숙은 빠졌어? 나에게 빠지는 사람에 대해서 정숙 씨는 한동안 없다가 오랜만에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정숙 씨가 빠지고 있지. 막 혼미해. 지금 정숙 씨는 다시 내가 사랑받는 느낌, 다시의 어떤 인기 있는 느낌, 그렇게 되면서 이 술에도 취하고 이 칭찬에도 취하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리더 영수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죠. 영수님이 정숙에게 저러는 게 진심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영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영수는 애초에 진심이라는 게 보통 사람의 진심과 달라요. 영수님 얘기를 좀 하면 영수님은 애초에 진심으로 저러냐? 예를 들어서 직원들 정신교육을 하고 직원들에게 어떤 우리 회사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가치가 진심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순진한 질문이에요. 가치도 진심이야. 하지만 가치를 더 우선하는 이윤 창출이 있어야 가치를 지속적으로 세상에 알릴 수 있죠. 그러면 가치가 우선이야? 이윤이 우선이야? 이윤이 있어줘야 돼요. 그러면 직원들에게 어떤 가치관 교육을 할 때 그게 진심이야? 그 가치관이 진심이어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에게 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거야? 그걸 진심이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순진한 개념이야. 영수에게 지금 이런 거는 나는 솔로에서 일종의 역할에서 충실한 거고 그 진심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정숙이 좋고 이 사람한테 진짜 좋은데 호감이 가는데 이런 거랑은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죠. 막 여기서 오빠 나 기대하면 돼? 이런 말을 보면서 그 말 듣고 튕겨 나간 거야 뒤로? 상철 입떡 벌어지고 지금 영호는 쿵 하고 오빠 나 기대하면 돼? 영호님 뒤로 쫙 밀렸어. 지금 이런 거에 있어서 영수님 이런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이 두 사람은 진짜 나는 솔로에 나온 것이 좀 독이 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사업적이나 직업적으로는 도움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좀 시장 자체는 좀 좁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빠 나 기대할게 막 기대할게 이렇게 하면서 정숙님의 애교가 막 나오는데 이게 첫 회차에 예고로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게 그래도 한 4일차쯤 밤에 나오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야 이게 첫날 밤 술자리에서 나온다고? 진짜 이건 상상하지 못했죠. 진짜 입틀막이야. 지금 옥수님 틀어막는 거나 동감합니다. 지금 이렇게 또 막 오빠라고 부르고 나를 좋아해주는 이제 영수님은 안에서 여성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거잖아요. 영수님은 일단 나를 좋아해주는 이 사람의 모습이 좋아요. 호칭도 오락가락하네. 오빠야 선생님. 지금 정숙은 영수가 좋아졌잖아요. 영수가 내 말에 막 설레잖아. 막 진심인 것 같잖아요.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내 말에 설레. 야, 진짜 내가 찾던 남자가 나타났구나. 지금 이 설렘이라는 것은 참 이게 남자들이 잘 모르는 개념인데 남자들은 매력적인 이성을 만나면 그 사람과 같이 라면도 먹고 싶고 넷플릭스도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남자들 중에 착각하는 게 여자는 안 그런 줄 알아. 여자도 그래요. 사람인데 당연히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욕구가 올라오죠.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 여기서는 지금 주변 반응이 영 마땅치 않거든. 영호는 뭐 옥순 보면서 하하 이게 맞아? 옥순 씨는 입틀막 하고 있고 상철 씨는 어안이 벙벙 표정 나온단 말이지. 영자 씨는 이제 저쪽으로 돌아 앉았어. 우리 둘이서 나가자는 거지. 잠깐 얘기하러 나갈 수 있어요? 이제 최소한 여기에 앉아있던 두 명 상철과 영훈님은 정숙님을 이성으로 볼 가능성은 이제 현저히 떨어졌고요. 영수님과 정숙님은 이동을 하고 상철님은 나가면서 이제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저도 여기 처음 왔어요. 여기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현타가 오겠죠. 만약 뭐 20기의 영수님, 기타 치던 소아과 의사 영수님이 이걸 봤다면 본인 기수도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비유를 했는데 여기는 뭐라고 비유를 하실까 궁금하네요. 이 자리에 만약 20 영수가 옆에 앉아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면 이건 도대체 뭐의 왕국이지? 이거는 무슨 옥수님 우리도 처음 봐요. 우리도 이 정도는 처음 봐. 첫날 술자리에서 이게 가능한 거야? 그 시병식님의 그 턱다개까진 봤어도 야 이건 너무 신기한 거야. 여기서 영훈님은 영훈님대로 지금 정숙님 선이 이제 생긴 거고 상철님도 정숙님 첫인상 때 저 선택해놓고 영수님이랑 나가서 대화하더라고요. 물론 배신감도 좀 느꼈는데 배신감이죠. 도대체 뭘 느끼고 무슨 대화를 했을지도 살짝 궁금하고 이게 이런 걸 궁금해하는 것도 상철님도 자기를 추앙해주는 사람을 원하잖아요. 영훈님은 정숙님이 나중에 다가와도 죄송합니다 하고 선을 그을 텐데 상철은 정숙님이 나는 너를 추앙할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면 상철님은 아 그래? 하고 열릴 수도 있어요. 영훈님하고는 좀 달라. 영훈님은 좀 평범해 그런 면에서는. 상철님은 자기를 추앙해줄 사람을 원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런 모습의 사람이어도 좀 그 거부감이 좀 덜할 수도 있죠. 아직은 모르겠지만 저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게 더 그런 거고 현 시점 1순위는 옥수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정숙과 옥수님의 어떤 대비 효과로 인해서 더 옥수님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제 이야기를 많이 받아줬던 옥수님과 먼저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면에서는 영수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긴 해요. 묶여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 이야기를 많이 받아주고 나를 들어주고 나를 다독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영수님은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반박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라면 상철님은 내 말을 받아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배려해주는 사람. 결국 상철이나 영수나 두 분 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면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상철님은 아직 그런 게 안 드러났어. 상철님이 사회적으로 그런 거를 막 드러낼 수 있는 쪽은 아닐 테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지능이 조금 더 좋겠죠. 보편적이고. 이제 대화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고 영수와 정숙님의 나들이가 시작이 됩니다. 정숙님이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야. 그러니까 이게 거절을 못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왠지 여리고 그냥 마냥 착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낫소를 안에서는 대부분 빌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절을 못하고 끝 이게 아니거든. 거절을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과 데이트를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못 얻다 보니까 그게 분노로 쌓여. 결국 원하는 걸 못 얻고 애매하게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난다거나 아니면 뭐 그 나한테 계속 다가오는 사람에게 계속 다 받아주다가 갑자기 뭐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저랑 데이트 안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될 거를 실컷 다 데이트하자고 해놓고 가가지고 막 입술을 삐죽삐죽 하면서 막 그런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 해야 될 거절을 못하면
빌런이 될 수 있는 거야. 남이 자기 싫어할까봐 거절은 못하고 집단에서 안 좋은 일로 많이 엮이는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가 될 수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술 많이 마셨어요? 이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술 많이 마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영수나 영수님이 저 많이 먹이셨잖아요? 라고 말하는 정숙님이나 이게 두 사람 다 이게 참 상대가 많이 마시는 건 몰라. 직원이 속속들이 몰라. 어차피 이게 내가 회의를 해서 내가 한두 시간 이렇게 쫙 해서 내가 일정 연설을 했을 때 소통했다고 생각한다니까. 저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나는 공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일정량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몰라. 그냥 재밌고 끝이야. 내가 술을 마시는 거 하면 마시는 거고 많이 마신 것 자체는 알지. 아까 10잔 걸었다고 했잖아요. 걸었어도 뭐 지가 좋아하니까 마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배려를 하지는 않아요. 또 영수 입장에서는 아니 본인이 마시고 내가 따라준 거지 내가 뭐 입에다 들이부었나. 영수님이 저 많이 먹이셨잖아요. 누가 보면은 관으로 연결한 줄 알겠어. 그게 아니 거절을 못하는 거고 분위기에 또 휩쓸리고 그 자기 주변만 봐도 안 마셨거든요. 영자도 별로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옆에 있는 옥순도 옥수는 아예 술이 아니라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것 같았고 이런 것들이 정숙님은 좀 휩쓸려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고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또 분위기가 이렇게 데프콘님 말씀처럼 나이트를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하시더군요. 이러면서 영수의 손을 잡는 정숙 그렇게 두 사람은 내려가는군요. 그 내려가면 뭐가 있죠? 네크로노미콘이 있나요? 두 손을 꼭 잡고 그렇게 은근슬쩍 팔짱을 끼고 정숙 관점에서 영수를 보면 그래 일생을 기다려온 정말 멋진 남자겠지. 리더십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심지어 여기 나왔으니까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도 좋은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남아있었지? 이 사람 너무 멋있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내가 술을 마셔도 다 웃으면서 받아주고 다 괜찮다고 하고 욕구가 올라오는 거죠. 이 사람이랑 함께하고 싶다라는 팔짱을 끼고 추워하니까 잠깐 차에 가자 덮어줄 거 있어. 이게 솔로나라여서 차로 가는 거군요. 다행이네요. 오늘 많이 마신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많이 먹인 것 같은데 참 저는 뭐 근데 잘 모르겠고요. 오해야 같이 마셨잖아. 그치 서로의 진심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숙님은 이미 이 사랑이 시작됐고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분석해야 돼? 빨리 반말에 손깍지까지 이거 어떡하냐 앞으로 정숙님이 이런 장면들을 방송에서 나와버렸으니까 정숙님에게 너무 매력을 느끼는 사람 정숙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정도의 사람 막 그 정도의 깊은 천년의 사랑이 아니면 정숙님을 소개받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잖아. 정숙님 입장에서는 이게 결혼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하드모드가 시작된 거죠. 정숙님이 직장에서 같이 일을 하고 알고 지내면서 정숙님은 저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서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데 누가 소개팅을 해주는데 너도 돌싱이지? 누구 소개받을래? 좋지. 전문직이야. 그래. 너무 좋지. 우리 이쁘셔. 그래. 말씀도 잘하셔. 좋지. 근데 누구야? 낯소리 나오셨어. 그래. 어느 누구? 28 정숙님. 그래 찾아볼게 하고 다시 전화해서 에이 개새끼야. 야 해줘도 농담이에요. 장난이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장난이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정숙님에게는 좀 하드모드가 좀 펼쳐지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숙님이 가장 후회하겠죠. 쉴 때 뭐 하세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뭐 하세요?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쉴 때 뭐 하냐는 말에 약간 멍해. 왜냐면 영수 씨가 쉴 때 뭘 할까? 영수 씨는 취미가 일 같은데 영수 씨는 결혼을 해도 일하는 시간과 주식하는 시간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게 하루에 한 24시간 정도 될 거예요. 하루에 24시간 정도는 개인 업무 그 일과 주식을 그 시간만큼만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죠. 딱 24시간만. 쉴 때 뭐 하냐라는 말이 약간 멍하는 거죠. 왜냐면 머리는 안 쉴 거거든. 아니 제가 뭐 다른 기수분도 하드모드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역대급 아닌가요? 이 정도면 역대급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정숙님도 솔직히 짧아로 인해서 좀 하드모드가 되긴 했어요. 그래도 그건 이해해. 왜냐면 전 남친이니까 이 사람의 전 연애사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물론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나름 진실된 사랑이었어요. 이해해. 뽀뽀 정숙님 이해해. 왜냐면 뽀뽀 정숙님이 막 첫날 막 하자마자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지. 지금 이거는 그 이상이죠. 왜냐면 이 사람이 어디 회식을 간다고 해도 불안할 거거든. 물론 회식에서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지금 정숙님도 솔로나라에 와서 이 솔로나라 분위기와 영수라는 이 멋진 사람 금반지 뭐 이런 것들로 취했어. 이게 짧아 정숙님은 연인이었어요. 전에 사귄 사람하고 진도가 어디까지 나간 것을 지금 뭐 어떡하겠어. 전에 연애할 때 이 사람이 몰디브를 갔건 하와이를 갔건 그걸 뭐 어떡해요. 여러분들은 뭐 전에 연애할 때 뭐 안 갔어? 몰디브장도 가고 다 하와이장도 가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정숙님은 얘기가 조금 다르죠. 사귀지 않는 사람과 첫날 봤는데 손을 잡고 걸을 수 있다라는 건 얘기가 조금 달라지지. 조금 더 하드모드야 이쪽이. 20정숙님은 정말 순수하게 연애했어. 연애한 거예요. 연애. 그 연애사가
화면으로 봤다는 게 좀 충격적이죠. 하드 모드가 된 건 사실인데 이건 연애사가 아니란 말이지 지금. 아 정수님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돌싱이라 더 터져 나왔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필름이 끊겼다는 것도 불안해서 뭐 만나겠어? 내 연인이 술을 마시면 필름이 끊겨. 필름이 끊겼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알 수 없으면 그거는 실은 너무 무서운 일이야. 없던 불안 애착이 막 생겨. 연락이 안 되고 있으면 막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막. 안정적이었던 사람도 불안해진단 말이지. 쉴 때 뭐 해요? 라는 말에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 딱히 뭐 쉴 때를 잘 모르니까. 조금 취한 것 같은데 정숙님 고개 까딱 팔짱. 영수님 왜 카메라 보고 웃어요? 좋아요? 20정숙님도 뭐 뽀뽀 할 수 있죠. 연인들이 뭐 뽀뽀 안 하는 연인들이 어딨어. 3박 4일 서로 같이 지내면서 연인이 되는 것도 그럴 수 있지. 그게 화면에 남았다는 게 그거지만 지금 이쪽은 뽀뽀를 안 했고 스킨십에 진도는 늦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인생 하드모드로 따지면 이쪽이 더 심각한.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 왜냐면 첫날이거든. 처음 본 남자란 말이에요. 처음 본 남자와 첫날 일어나고 있고 이게 또 심지어 필름까지 끊겨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니 영수 씨는 나는 차로 가서 뭐 차 안에서 얘기를 잠깐 할 줄 알았더니 영수 씨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영수는 정숙 씨가 끼는 팔짱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정숙 원픽 이상은 아니에요. 영수는 그냥 받아주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산책을 가는군요. 정숙 씨 내가 술 취하게 했으니까 혹시라도 쓰러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잡아주면서 산책하자 이 정도 마음인 것 같아. 근데 정숙 뭐 나쁘지 않지. 나 때문에 술 마셨다니까 걸으면서 뭐 술도 깨울 겸 춥다고 하니까 담요도 줄 겸. 영수 씨가 진짜 정숙 원픽이고 지금 정숙 씨가 영수에 대해서 막 호감이 생긴 것만큼 마음이 좋으면 차에 타서 앉아서 얘기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다들 되게 좋은 분들 같아요. 다들 되게 엄청 선하시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섣불러? 왜 이렇게 성급해? 뭘 보고 자연스럽게 이제 팔짱 끼고 산책을 하고 정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와 내가 또라이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하긴 했어요. 왜? 정숙님도 어쩌면 이런 것이 다 정숙고사일지도 또라이가 아니라고 말해줘라고 상대에게 요구하는 그런 정숙고사의 영수님은 진짜 미소랑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미소가 너무 예뻐요. 저게 이제 진짜 마음을 울려서 하는 말, 이 사람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정숙님의 마음은 이미 정수에게 이날 밤만 그러면 너무 커져 있는 상태죠. 나 첫인상 선택 이러면서 정숙은 첫인상 저는 선생님 진짜 누구를 할까 왜 내 눈을 더 마주치지 않았죠? 지금 보면 나를 봐주는 내 말을 따라주는 나를 추앙해주는 이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벌써 3명이 등장했어요. 그게 영수, 상철, 정숙 일단 이 3명이야. 첫인상인데 뭐 왜 눈을 더 마주치지 않았죠? 여기서 첫인상인데 뭐 하면서 상대한테 눈을 마주치려고 했어. 나는 선택도 해줬고 깍지를 껴줍니다. 손깍지를. 아니 뭐 손이 뭐 닳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정서적으로 모르겠어. 제가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모습일지도 내가 방구석에 있어서 모르는 걸지도 쑥스러우니까 눈을 못 봤다고 그렇게 금반지가 쏘올린 손깍지 그 덕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영수와 정숙인데 영수가 지금 정숙에게 마음이 막 엄청 커졌냐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아니야. 지금 영수님은 내가 술 먹였고 이 사람이 내 팔짱 끼고 넘어지지 말라고 손도 잡아주고 그런 거지 나는 정숙이랑 간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숙 씨는 이렇게 손도 잡고 이 정도면 뭐 첫날부터 커플 형성 끝 됐단 말이지 지금. 기억을 완전히 못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뒤에서 정숙님이 했던 말들을 보면 완전히 기억 못하면 안 할 법한 묘사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뭐 띄엄띄엄 기억나겠지? 서로 마음을 향했고 꾸밈이 없고 솔직하다. 좀 더 호감이 갔습니다. 본인 말에 토달지 않고 본인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죠. 저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너무 좋았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아하고 추중 진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데 기회가 되면 데이트도 나가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영수는 정숙이 그냥 후보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오케이 정숙 하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일단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이거는 다음날 밤이겠지? 그때 정숙 씨랑 경수가 마주치거든요. 인터뷰 하셨어요? 하러 가신 거예요? 하면서 안 했어요. 저 지금 차에 가요. 이게 약간 서먹한데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나와요. 정숙님이 물어봐요. 나 말했어? 선 봤다고 말했어? 아니 그게 선이 아니라 결혼정보회사 봤다. 그거를 제작진한테는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를 보면 두 사람이서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났을 수도 있겠어요. 나는 이게 진짜로 어떤 선을 본 게 아닌가. 나는 말해서 선 봤다고. 나는 모든 정보를 안다고 말했어. 오빠의 모든 정보를 아니까. 단지 결혼정보회사에서 한번 보고 데이트하고 끝난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아는 사이 같아요. 그냥 뭐 한 번만 만났을 수는 있는데 두 사람이서 술을 마시면서 뭐 낮술 나가봐 했다는 것도 그냥 보통 결정사에서 잠깐 만나고 끝
사이보다는 조금 더 오래 만났거나 조금 더 많이 아는 가까운 사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정사에서 만난 사이는 술을 안 마시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결정사 그 매니저들이 그렇게 애초에 그렇게 조언을 준대요. 결정사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결정사를 하면 한 주에 많이 만나면 막 4명도 만나는데 그 4명하고 어떻게 다 술을 마셔? 한 명도 안 마시는 경우가 많죠. 보통 한 2시간 만날 수 있게 오후 애매한 시간에 차 마시는 경우가 많죠. 결정사에서 정보를 많이 주는 건 맞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보통 결정사는 이렇게 차 마시고 끝 이 경우가 제일 흔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일 줄 알고 프로필만 보고 술자리를 잡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이때도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만나서 술을 마셔. 그 정보가 있었죠. 오빠의 모든 정보를 아니까. 아니 누나 왜 그러세요? 누나 이러시면 안 되죠.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경수가 선을 긋거든요. 나는 이게 정숙님에게는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서 나는 말했어. 선 봤다고. 나는 모든 정보를 안다고 말했어. 그러면 이 두 사람은 결정사가 아니라 선이 아닐까? 그러면 본인들의 선택으로 결정사는 보통 그쵸. 차나 식사만 추천하는데 본인 선택으로 술을 마셨다면 이 두 사람은 어느 정도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정숙님은 최소한 경수에 대해서 아예 배제한 건 아니었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아유 누나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선을 그어버리는. 예를 들어서 이건 소설이에요. 이건 완전히 소설이야. 따라다니는 건 아니겠지만 과장해서 소설로 써보는 거야. 내가 따라다니는 사람이 옆에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전에 좋다고 했었는데 이 사람이 난 거절했는데 내가 이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한테 좋다고 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현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여기서 지금 경수는 아유 누나 왜 그러세요 하면서 선을 그어버린단 말이죠. 정숙님이 방으로 들어가서 울어요. 여기서 다른 여자 출연자들한테는 경수를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눈물을 터지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게 나는 경수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서 정숙님이 하는 멘트가 불쑥 나오는 멘트가 있어. 영자님이 괜찮은 거예요? 정인님하고 영자님하고 한 방을 쓰니까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에요? 일어났어. 여기서 이제 정숙님이 막 오열을 하거든요.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이렇게 막 걱정을 해요. 그때 여기서 정숙님이 하는 말이 이게 오히려 아는 사람 앞에서는 못하겠어 가지고 라고 말했어요. 아는 사람 앞에서는 못하겠어 가지고 라는 게 아는 사람이 지금 경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무심코 이 얘기를 했다가 이 사람들 앞에서 정인님은 모르죠. 아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힘들었던 옛날 기억들이 올라왔나 보다. 아 나 경수 아차 해서 일할 때는 다 저를 무서워가면서 일할 때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정숙님 입장에서는 아는 사람 앞에서는 못한다라는 게 경수 얘기였다가 정이랑 영자 앞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일할 때는 다 저를 무서워하고 이 말로 바뀌어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숙님이 정숙하지 못한 그런 게 나올까봐 영자님이 바로 손 뻗어서 내려주는 이런 것들이 어머니의 자상함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죠. 정숙님이 이렇게 옷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영자님이 바로 잡아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 정희님은 그냥 힘들었던 옛날 기억들이 올라왔나 보다 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 오히려 아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아는 사람 경수 앞에서 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 좋다고 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해. 내가 저 사람 나한테 시큰둥한 것 같아가지고 나 되게 도도하게 경수 대충 잠수하고 정리했는데 정수 앞에서 다른 남자 좋다고 막 그 팔짱 끼고 다니고 이런 게 나 너무 비참해 이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엄마 영자의 자상함을 잠깐 봤고요. 여기서 이 말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 일할 때 다 저를 무서워하고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니까 되게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이 말이랑 아는 사람 앞이라 더 못할 것 같아 라는 말은 안 이어져요. 맥락상 억지로 연결해야 연결이 되지 그게 같은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저거를 볼 때 아 이거 경수가 연관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올라올 때는 또 이게 한 번에 쏟아내는 것도 정희님이 한 번에 쏟아내는 것도 그렇다. 서러워 아무도 안 알아주고 경수님하고 정리가 될 때까지만 해도 아 뭐 내가 경수 같은 사람한테 뭐 안 만나도 되지 뭐 하고 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이렇게 매칭이 되니까 이 상황이 어쩌면 서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수한테 정리당한 상황에서 경수 앞에서 하려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연관을 좀 지어서 봤었고요. 이거를 정숙님은 그로 인해서 뭐 눈물이 막 터지고 지금 약간 공허해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때 같은 의사원으로 경수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만 뭐 결혼하고 아기 낳고 그런 단계로 못 나간 것 같아서 내가 실패한 건 아닐까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공허하다고 느낀대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제 뜻대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정숙님도 그런 힘든 시기를 지나왔고 그럴 수 있겠죠. 모든 돌싱들이 생각할 이 환경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그 눈물이 꼭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이 인터뷰에서도 솔직히 말하긴 좀 힘들었겠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숙취 때문에 누워있는 먼저 준비하는 다른 분들 사이에서 지금 좀 머리가 아프겠죠? 마음 때문에도 머리가 아플 거고 술 때문에도 아프겠지? 저 어제 흑역사 창조한 것 같아요. 왜? 필름이 단지 끊겨서? 아니면 뭔가를 지금 기억해서? 뭐 때문에? 나 진짜 미쳤다. 방송에 도라이로 나오겠다. 뭘 기억하는데 도라이로 나올 것이고 흑역사랑 도라이라는 게 단지 필름이 끊겨서예요? 필름이 진짜 끊겼으면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 옥수님 혹시 저 어제 뭐 했어요? 옥수님 혹시 저 어제 좀 오바했어요? 라고 물어보겠지. 기억을 다 못한다는 건 지금 흑역사랑 도라이를 언급함으로써 기억을 못하지는 않는다 라고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필름이 뭐 다 완벽히 다 이어져 있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띄엄띄엄 기억나겠지. 나니까 흑역사 도라이부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필름이 아예 끊겨서 완전히 블랙아웃 됐으면 어때? 물어보겠지. 옥수님 어제 옥순이랑 같이 술 마시던 기억은 날 거 아니에요. 옆자리에 있었으니까. 옥순님 어제 저 술 많이 마셨죠. 이것부터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고 무슨 말부터 할 거예요. 그래 저 어떻게 왔어요? 그런 말을 하거나. 현숙님은 나는 자기소개하고 나서 가까이 다가가야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옆에 앉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뭔가 선택하는 것 같아서. 현숙님이 이 말하는 건 얼핏 들으면 정숙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아니야. 이건 현숙님이 정숙을 부러워하는 거야. 현숙님은 정숙을 부러워서 나도 너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좀 이따 할 거야. 그 뜻이다. 나가서 손잡고 팔짱 끼고까진 몰랐으니까. 나가서 팔짱 끼고 손잡고까진 몰라서 지금 저거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못했어. 나도 할 거야. 나 내일부터 할 거야. 그거야. 이게 비슷한 맥락이 어디서 있었냐면 25 영수, 보험 영수님이 다른 남자 출연자들한테 나는 다 할 거야. 난 내일부터 할 거야. 그렇게 했던 거. 지금 뭔가 이게 신나서 뭐 흔치 않아 막 이런 거 춤추긴 했는데 막상 남자들은 다가가려고 하니까 자신이 안 생겨. 자신감 있게 다가가는 정숙을 보면서 나도 할 거야. 그 뜻이다. 우리는 지금 정숙님이 손잡고 팔짱 끼는 것까지 봤기 때문에 현숙님이 지적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현숙님이 본 건 정숙님이 막 옆에도 앉고 막 플러팅도 하고 막 이렇게 내가 추구하는 추구미를 지금 정숙님이 보여준 거야. 불러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어제는. 정숙님은 자기가 좀 지적받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불러낼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라고 본인이 불러낸 것만 화면에 남았는데 너무 상대방의 사전 정보가 하나도 없잖아. 없기로 했죠? 없는데 손잡고 어떡하죠? 첫날부터 나가요? 옥수님이 다른 기수들은 막 첫날부터 막 데리고 나가던데 옥수님 정숙님이 데리고 나간 거 봤죠? 그냥 꽁짝 맞춰주는 것 같아요. 첫날부터 나가요? 또 나갔잖아요. 그거는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냥 술자리에서 야 너 한 그것만 기억하고 있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팔짱 끼고 그러면서 진짜? 어떡하냐 이거. 이게 필름이 끊긴 것도 정숙님에게는 앞으로 인생 하드모드가 펼쳐지는 거죠. 일이 힘들어지는 건 아닌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는 이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정숙님은 첫날부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게 되나? 제작진이 되는 사람 여기 있네요 하고 그냥 바로 옆에다가 딱 붙여놨군요. 진짜 정숙님이 팔짱 낀 거를 마치 본 것처럼 불러내서 걸으면서 팔짱 끼고 손잡고 한 거를 본 것처럼 정확히 그거를 옥수님하고 현숙님이 옆에서 얘기하고 같이 정숙님까지도 얘기하고 그렇게 정숙님은 해장라면을 끓여주는군요. 정숙님은 어제 이제 자기가 좀 술 먹고 오버한 것도 있고 하니까 라면도 끓이면서 뭔가 어떡하지? 뭔가 이거를 돌리고 싶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두 가지 마음이 다 있겠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나타난 영수는 정숙님 어제 좀 잤어요? 괜찮아? 숙취 없어? 걱정을 해주네. 우리 사장님이 걱정해주네. 역시 진짜 나를 인정해주는 건 사장님밖에 없다니까?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술을 안 먹이죠. 정숙씨 술 자제해요 하면서 술을 적게 먹이지. 정숙님은 그런 사람은 또 싫을 수도 있어요. 정숙님은 우리 영수 너무 자상하다. 정숙님은 주사 부려서 나 욕 엄청 먹을 것 같아. 주사를 어쩌면 정숙님의 필름이 끊기는 지점은 영수와 나가자 이전까지는 기억하고 그 이후로 기억을 못해서 저런 말을 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가능성은 있어. 이미 실내에서 술 마실 때 흑역사는 완성이 됐죠. 너 의사냐? 내가 너 20년 내 친구 같아? 뭐 이런 게 다 이미 흑역사기는 했어. 거기까지만 기억나도 그렇게 말할 수는 있을 건 같아요. 욕 엄청 먹을 것 같아. 야 선생님 오빠 다 나왔지. 울다가 웃다가 막 그랬어요. 울다가는 또 들어와서잖아. 그럼 울다가를 기억한단 말이지. 울다가를 기억하고 나 어제 여기 어떻게 왔어요도 아니고 다 기억을 하는 거면 기억이 그렇게 많이 지워진 것 같진 않은데 영수는 원래 한잔하면 감성도 높아지고 그러는 거죠 뭐. 나는 어제 괜찮았는데 영수는 애초에 그렇게 감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교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거를 흔쾌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상하고 넓은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이어서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정숙님은 영수가 정말 대단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해버리지. 진짜 괜찮았어? 하니까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이응 받침이 나오죠. 허용 가능? 그럼 눈을 마주치지 않는군요. 짝규 선생님의 가르침은 여기서도 통용되네요. 영수한테는 뭐 술 먹고 뭐 그 정도는 어쨌건 나 좋다는데 땡큐지. 이게 여자친구가 그래도 된다. 여자친구 허용 가능.
아내여도 허용 가능 그 개념이 아니라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나 좋다는 사람 뭐 팔짱 끼는 거 손잡고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정숙님은 와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아예 이런 주사까지도 사랑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환상이 더 커지지. 이렇게 환상을 키웠다가 영수님이 이제 뒤에서 이제 자기 어떤 목적 지향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정숙님이 과연 감당이 되겠느냐. 고통의 순간들을 지날 수밖에 없겠죠. 정숙님은 제가 어제 술 취해가지고 다 잊어버렸거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뭘 했을지 방송 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기억하는 거는 일단 운 거 기억하고 흑역사, 도라이, 본인 표현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뭘지는 모르겠어. 주사 부린 것 같다는 본인의 말에도 어우 허허 그러실 수 있죠. 술 마시면 뭐 감정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이런 말에 현혹되는 거야. 이번 기수에는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죠. 결국 행동을 봐야 되는데 행동을 보기 전에 말에 이미 현혹돼가지고 말을 듣기 전에 이 사람 외모에 이미 현혹돼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환상을 혼자 키워가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이 나왔을 때 그걸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리지를 못하죠. 이미 판단은 끝나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 급호감, 비호감, 그래서 엄청 큰 호감이었어요. 그렇게 정숙님의 비호감으로 끝이 나네요. 그리고 유튜브 쇼핑 기능 알고 계시죠? 쇼핑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 책들이 나옵니다. 제 책을 구매하셨던 분이나 구매하실 계획이 없는 분들도 이걸 클릭하시고 쿠팡에 가셔서 다른 원래 살려던 제품을 사주시면 쿠팡 수수료율에 따라서 저희에게 수수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 저희에게는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니까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클릭을 더 하셔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제품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대화법을 필두로 제 책들이 쭉 링크 걸려 있고요. 고기 먹는 날은 꼭 저희랑 함께 하시죠. 고기가 생각나실 땐 항상 심리대화, 돼지고기 비율이 높은 잔스밀 소세지,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그리고 목 막히시잖아요? 생수와 떡, 쌀과 물, 그리고 고기가 드시고 싶을 땐 항상 심리대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미식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 미식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요. 유튜브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 조합들도 있다고 해요. 혹시나 라면이나 더 미식 즉석식품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에서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항상 사랑해주고 지원해주시는 심리대와 심쿵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채널에 도움을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분들은 쿠팡에서 쇼핑을 하실 때 꼭 저희 사이트에서 쇼핑을 클릭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알고 계시죠? 한번 하면은 빠져나갈 수 없는 여러분들이 멤버십 한 거를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재밌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